네,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많은 정보들 있죠. 어떤 정보에 주목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쉬었더니 진짜 오랜만에, 그죠? 네, 잘 지내셨? 예. 예. 테마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자, 민수패치가 어떤 내용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부터 드릴게요. 사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 주가 어디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어느 쪽에서 테마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있었던 섹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쪽이 시장에서 또 다시 재조명을 받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찾아봤다 그러면 다 아실 만한 이번 주에 자동차 부품주 이쪽을 한번 사사치 찾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이번 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수 대비 선전하고 있는 종목들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 이번 주 그리고 오늘 흐름을 어떻게 보셨는지 거기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자동차 부품주가 왜 강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강할까요? 사실 네. 2차 전지가 쉬어가서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그쪽일까요? 네, 답을 알고 계시네요. 그게 네. 답일까요? 네, 일단 2차 전지가 움직이는 배경이 그거였었죠. 네. 앞으로 북미든 또 앞으로 전 세계가 전기차가 많이 커진다. 그러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런 쪽에 충분한 수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명제를 봤을 때 가장 첫 단에 들어가는 게 전기차가 커진답니다. 그럼 전기차가 커지는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확장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쪽, 특히 자동차 부품이 그냥 부품이 아니라 내연기관과 똑같은 쪽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쪽, 그러니까 즉 전기차에 적용돼서 새롭게 또 커질 수 있을 만한 전장 관련된 부품 쪽이 훨씬 더 부각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이제 꺾이다 보니까 또 똑같이 얘기들이네요. 네. 예. 2차 전지가 꺾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수세가 이쪽으로 좀 옮겨 붙는 현상. 이게 지금 보여줬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국내에서는 자동차 브랜드 현대 기아차가 있죠. 네. 이쪽이 성과가 좋고 판매 실적이 괜찮다 보니까 근데 판매 실적이 지금 좋은 거는 정확하게는 어떤 전기차가 잘 팔려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대형 SUV 큰 차들이죠. 이 큰 차들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 게다가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로 딱 안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잘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전기차가 좀 위축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보여주는 전기차 전용 공장의 라인업이라든가 국내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쪽은 외국인들이나 시각이 바라볼 때 현대기아차는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그럼 그에 따라서 또 커지는 시장에 대응을 잘하겠구나라는 쪽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 자동차 부품주가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들이 섹터가 강할 때 첫 번째 배경은 그거죠. 어떤 밸류를 끌어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자체가 저평가입니다. 현대기아차 비싸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현대기아차가 저평가인데다가 자동차 부품주도 워낙 저평가를 받다가 거기서 연결고리가 막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 소외됐고 또 그를 또 반영하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출발은 저평가에서 시작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점은 저평가 가격적인 메리트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동차 부품 이야기하면서 대표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해주셨던 키워드가 아마 현대차, 기아였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현대차 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여기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잘하고 있다. 요게 키포인트로 보시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앞에 누가 스타가 있어야 되겠죠. 네. 스타가 있다 보니까 그 스타를 같이 좀 보필해 좀 매니저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매니저가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 뭐 많이 필요하죠. 네, 스타일리스트도 있고 맞아요.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품 업종들이 그런 변화를 같이 삼위일체로 맞아 가기 시작한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는데 일단 북미 쪽을 보겠습니다. 북미 쪽에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쪽은 기존에 공장이 2개가 있었죠. 네. 그런 쪽에서 새로운 공장, 특히 기아가 있는 조지아 공장 쪽에 있는 부분들과 또 이제 엘라바마 공장도 같이 연계를 시키면서 자동차 쪽의 전기차를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라인업들이 충분히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흐름이면 둘 다 만약에 이쪽이 한 30만 대급 정도 나와서 총 한 60만 대급 나오게 되고 게다가 또 지금 울산에도 이번에 어떤 총리가 방문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나왔던 29년 만에 새로운 공장을 또 짓겠다라고 하는데 2조 가까이 투입해서 국내 전용 전기차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럼 여기서도 합치게 되면 국내에서만 약 한 또 3, 40만 원대 보강을 해준다. 특히
기아 쪽에 있는 어떤 오토랜드죠. 오토랜드 화성, 또 광명 이런 쪽에서 같이 전기차의 라인업을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월 생산량, 연간 생산량이겠죠. 네. 한 100만 대 정도까지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라인업들을 충분히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현대차가 바라보고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 쪽에서도 숫자가 맞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러면 아무리 전기차가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관련돼서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아니면 들어가는 전기차 여러 가지 부품들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조자 공장 또 저 밑쪽에 들어가 있는 HMGMA라고 하는 현대차 메타 플랜트라고 하는 또 하나의 부품 공장들 네. 이것들이 또 하나 서포트를 해준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서 이번에 커질 것 같으니까 증설을 하죠. 증설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주가가 좀 더 많이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그림들이 맞춰진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 더욱더 부각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현대기아차가 부각받는 이유는 다른 타 브랜드보다 조금 더 끈끈할 수 있는 관계, 즉 한국이니까 네. 한국에서 만드는 배터리 다 갖다 쓴다라고 했었을 때 이번에 북미 쪽에서 조인트 벤처로 SK온과 손잡고 가기 시작하고 LG에너지 솔루션도 또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 걱정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라인업들이 만져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은 그래도 지금 거의 전기차는 테슬라가 독주죠. 그러면 테슬라가 독주하는데 나머지 자동차 브랜드가 그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어디겠느냐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그중에 걸리는 게 이제 지금 나오는 현대기아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거기다가 라인업들을 잘 맞춰간다라는 배경들이 이제 퍼즐을 맞춰가는 거죠. 주가가 잘 가다 보니까 네네. 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단의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을 대표님 우리가 보게 되면 네. 현대차 기아와 협력 관계가 있었던 조금은 끈끈한 관계에 대한 실이 남아있는 쪽에 대해서 관심도를 저희가 높여야 된다라는 아이디어 주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갔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네네. 그러면 잘 간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다가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첫 번째는 종목 중에서 화신이 있습니다. 화신이란 종목은 이름 자체가 주가가 잘 가게 생겼죠. 네, 주가의 급등의 화신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요즘 불타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거의 이게 며칠째입니까? 한 7일째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끌고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회사는 원래 현대기아차 쪽에 들어가는 쉐시하고 바디 네. 쪽의 제품에 주력했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전기차 쪽의 라인업을 맞춰간다라고 하면서 한 380억이 좀 넘게 증설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쪽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용 배터리 케이스 이쪽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회사도 전장 부품 쪽에 가까운 전장 부품에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쪽에서 레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보면은 저평가였었죠. 이게 지금 확인되면서 주가가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두 번째는 SL입니다. SL 같은 경우 SM 아니고 L입니다. L? 네. SL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또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게 램프죠. 램프인데 이쪽도 요즘 보면은 현대차의 램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게 되면 한 줄을 이렇게 길게 좀 째려보듯이 네. 점이 막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나오는 램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깜빡이를 킨다 그러면 전멸을 하면서 깜빡깜빡 그랬는데 요즘에는 LED 등이 뭐 확 이게 변하죠. 그러면서 후진할 때도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현란하게 그 움직이죠. 화려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였군요. 그거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게 오, SL입니다. 네네. 네, 그게 나오기 시작하다가 또 샤시 같은 경우도 했는데 네. 지금 쪽에서는 BMS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우리도 한다라는 쪽에서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성우 하이텍도 그런 변화죠.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또 현대기아차의 조달 업체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범퍼, 페달, 브레이크, 차체 프레임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해서 같이 현대기아차와 성장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는 쪽이 배터리 케이스 어셈블리, 뭐 BCA 그리고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 BMA 다 조금씩 영어 하나가 다릅니다. 다르네요. 네, 이런 쪽에서 이게 다 뭐 하는 거냐면은 배터리 안에 들어가서 여기 저기 끼워 넣으면서 보호를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즉 배터리와 관련된 쪽에서 연관돼서 나오는 이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도 전기차에는 확장될 때 같이 크겠구나라고 시장의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다. 그러니까 즉 세 회사의 결론은 지금까지 내연기관 쪽에서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를 바라보면서. 근데 현대기아차를
전기차가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연관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혀갔다라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내연 기관에 집중해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기업인데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도 신성장 동력을 가지면서 키워나가는 쪽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저희 정리해서 이해하면 될까요, 대표님? 그러면? 네.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정리가 못했어요. 최고십니다. 네. 하지만 정리 잘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세 가지 종목 중심으로 쭉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저희 이야기들 취합 조금 더 해서 마감 후에 한 종목 꼽아서 거기에 대한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AS 종목이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오늘장 강하기도 해서 한 번 더 짚고 가려고 합니다. 또 엔터 하면 김민수 대표님 하면 엔터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엔터 강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가장 강한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2월에 주신 종목입니다. 블랙핑크 이야기 그때 많이 해주셨잖아요, 대표님. 왜 부끄러워하세요, 대표님? 꼭 그런 쪽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호실적 기록해서 오늘 신고가 영역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우리 50% 넘는 수익률 기록했는데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엔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를 모셔야 되겠.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 YG엔터를 바라보면서 일단 실적 발표가 잘 하다 보니까 깜짝 실적이죠. 근데 예고는 대충 돼 있었죠. 네. 블랙핑크가 유럽부터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 보통 가서 공연을 하는데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다 매진되니까 1, 2회가 다 추가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계속되기 시작하는 게 가장 동력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실적 잘 나온 거는 맞고 그러면 지금 한 380억 정도 나왔는데 이걸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거의 뭐 한 1,500억 가까이, 1,400억, 1,500억 가까이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정도 수치라고 보게 되면 지금 시총이 1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엔터사를 쳐놓고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지 않죠. 아직은 예. 매력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럼 이제 블랙핑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수익성을 그대로 보여줄 것인가? 이번에 재계약이 통해서 아마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보여줬던 비율들과 많이 회사가 좀 덜 먹게 됩니다. 보통 한 7대 3 정도 됩니다. 7년 이후에 계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보여줬던 수익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거를 베이비몬스터나 트레저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기 시작해야 레벨업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거는 하반기 숙제인데 베이비몬스터가 여전히 인기가 높다. 그러면 계속 고입니다. 근데 그거를 체크하시면서 나머지 비중은 좀 줄이시면서 그래도 나머지 그게 가능하겠는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수익은 조금씩 챙겨가면서 새로운 신인 걸그룹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따른 모멘텀 성과 주셔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AS 해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마무리하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장 양대지수 오후장 낙폭이 좀 커졌네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문을 닫도록 하죠. 5월 12일 금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뒷심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장중 내내 확인이 됐고요. 이 가운데 길을 크게 펴는 종목은 많지 않았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의 수는 많았는데요. 실적 서프라이즈라면 올라섰지만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그 실망 매물이 그대로 토해져 나오는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자, 시장 어떻게 오늘 마무리가 됐을지 마침표 찍힌 구간에서의 흐름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양대지수 오늘 하락이었습니다. 코스피 오늘 시가를 고가로 해서 좀 미끄러졌습니다. 2470선까지 밀린 구간에서 0.64%의 하락률 오늘 기록이 됐고요. 코스닥이 그래도 장중에 특히 오후장에 빨간불 보이는 흐름도 나타났으나 결국은 아래쪽으로 되밀리면서 0.26%의 하락으로 양대지수 모두 하락, 코스피는 4거래 연속, 코스닥도 5거래 연속해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모두 오늘 매도 대응한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는 물량은 오후로 갈수록 더욱더 많아지는 모양새였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팔았던 업종의 하락률이 오늘 특히 더 두드러지게 컸습니다. 화학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유통과 함께 금융업종에 대해서 동시 매도세 강했다라는 점 수급적인 업종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 그래도 2시 구간에 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막판에 크게 그 규모를 키워나가지는 못했지만 방향성 매수 우위로 전환됐다라는 오늘장의 흐름 보시고요. 외국인도 오늘 장 초반에는 8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 매도 규모를 줄여가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시작은 1331원 선에서 됐습니다.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뉴스를 보신다면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에 불을 붙일 만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조 조금 더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올라서면서 8원 넘게 올랐습니다. 1334원 선에서 1330원 선까지 어느덧 올라섰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종목별 현황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 지주사의 실적 영향이라고 봐야 될지 LG 지주사도 하락세 그리고 LG전자도 오늘 다시 한번 IT 사이즈 큰 종목 가운데 하락률 비교적 크게 확인이 됐다는 부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LG전자가 3.79%나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주사 쪽의 실적을 본다면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9%나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왔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 좀 버텨주는 모습 보였고요. LG 이노텍은 LG 그룹주 내에서의 흐름이 좀 달랐습니다. 3% 이상 올랐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2차 전지의 변동성은 큰 하루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는 막판에 하락 쪽으로 방향성 보이면서 마무리됩니다. 1%대 하락이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도 2%. 다만 상승이긴 했지만 고점 대비로는 살짝 밀려난 구간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자동차주의 각계 전투는 있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주 가운데 가장 강한 쪽 본다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1%대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 유달리 딱 강한 상승폭 보였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브와 JYP 엔터 전반적인 긍정적인 시간 속에 빨간불 켰고요.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는 적자 이어나갔습니다만 적자폭 줄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5일 날 요금 인상은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요. 추이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분석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힘이 많이 없습니다. 종목 어디를 봐야 될지 도조도 성격도 못 찾겠고요. 대표님께 조언 얻고자 합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흐름들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진 거, 재미없는 거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자국에서 옵션 만기를 지나고 좀 약간 변화가 들어오나 싶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 기관이 또 현물을 자체를 매도를 키우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동력들 더 떨어진 채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외국인들이 최근 기조와는 다르게 또 한 2,500억 가까이 매도가 들어갔다라는 쪽이면은 그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뭐 반도체에 대한 뷰나 아니면 또 2차 전지 쪽에 대한 흐름들 약간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어떤 주도적인 흐름들이 강한 게 별로 없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구실점들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2,450선 쪽에서 어떤 밀린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지지권을 만들지는 다음 주에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지금은 아무래도 섹터 쪽으로 보면 오늘도 그냥 지금까지 이번 주에 강했던 섹터 쪽으로만 계속 또 가려고 하는 특징이 나옵니다. 거기서 계속 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앞서 저희가 자동차 부품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런 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신규로 진입해서 여기 뭘 하겠느냐라는 쪽은 또 개별적인 종목들에 따라서 특성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들 이쪽도 그쪽 계열인데 시장이 반영을 못한 종목들 이런 거는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섹터도 중요하겠지만 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변화들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엔터나 화장품주 이번 주에 또 강했습니다. 근데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쪽도 약간 리오프닝 쪽의 스타일이 좀 더 강하겠죠. 예, 그런 쪽에 들어가서 성과를 내는 리오프닝 쪽에 대한 변화들이 하나씩 또 반응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좀 어느 정도까지 올랐다. 이게 더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더 간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였다가 그다음에 다시
눌림목대 대응하는 전략들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표님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는 키포인트 어떻게 받아봐야 될까요? 이번 주에 강했잖아요. 강한 쪽에 시선을 둬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의 덜간 쪽에 대한 시선이 더욱더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는 핵심이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 회사가 그러니까 내연기관 쪽에서도 충분히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평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 쪽으로 해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갈 때 자동차 부품 수는 30%가 줄어듭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게 이 회사 또 변신을 해야 되겠죠. 변신을 하는 회사가 가장 또 그를 위해서 또 증설을 하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키워드를 치신다고 하더라도 전장 그리고 또 전기차 부품 게다가 증설 그리고 또 이왕이면 현대 기아차 이렇게 맞춰가는 종목들이 가장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거기다가 싸다 그러면 이게 네 박자가 다 맞는 거겠죠. 이런 쪽으로 맞춰가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4개의 퍼즐 조각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조언이에요. 그러면 4개의 퍼즐 딱 들어맞는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주가는 재미가 없지만 네. 그래도 이쪽은 지금 말씀드린 조건에 가장 가깝다라고 봤었을 때 종목 중에 하나가 DIC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예전에 현대기아차 쪽으로 들어갔었을 때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쪽과 기어죠. 기어가 있어야 딱 맞아서 움직이는데 그쪽에 강점이 있었던 회사인데 특히 지게차 부품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게차 부품에 들어가는 트랜스미션 그게 지금 두산 산업차량,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또 클라크라고 하는 외국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쿠팡 가보시면 클라크라고 붙여서 있는 그런 지게차 많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 기계주의 역할도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물류 쪽이 확대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수혜 쪽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직접 전기차도 만듭니다. 근데, 직접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국책 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들어간 쪽인데 택배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체국에 보시면 우체국 배달하시는 분들 다 전기차입니다. 맞아요. 봤어요. 작은데 귀여운. 네. 이런 것처럼 아마 전용으로 택배 쪽으로 만드는 전기차를 국책 과제를 하고 있는데 성공하게 되면 또 하나의 모멘텀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전기차를 메이커가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영역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기차를 직접 만들 수 있을 정도면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감속기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전자식 변속 시스템 그러니까 즉 이쪽도 기여 잘했다 보니까 이것도 잘하는 거죠. 네. 이런 쪽에서 지금 납품하고 있고 성장을 기대한다 그러면 한번 좀 변화를 기대하지 않나 생각들인데 이번에 주가가 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쪽이 이런 하나의 흐름을 안고 좀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쪽인데 1분기 매출 나온 거 보니까 1,800억 매출 나오면서 한 15%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또 이 EV 감속기 같은 경우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전자부품 쪽으로 적용을 잘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좀 대응이 좀 주가는 좀 못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가는 아직 레벨업을 시도하는데 좀 묵직합니다. 이런 쪽에서 한번 5,000원대 초반 정도쯤 와서 들어오는 가격대는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저항대로 보게 되면 약 한 7,500원대. 작년 초에 나왔던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만 짧게요.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 쪽 볼 때는 내수가 더 키포인트가 될까요? 해외에도 같이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질문 짧게 드려봐요. 내수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 해외 쪽에서 특히 북미 쪽에 아하. 공략할 수 있는 캐파를 키운 회사들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포인트들 한 번 더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한 종목 DIC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얻어봤습니다. 목표가 7,500원 제시가 됐네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빨간불 많이 보이는 힘 있는 한 주 기대해 보면서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주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의 마감 파트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